지금 3차죠. 3차로 이제 신규 공공택지를 현재 발표를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난해 발표됐던 이제 3기 신도시부터 해서 복합적으로 도심 복합 사업에서 이제 3080 도심 복합 개발 사업까지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제 도심, 서울 지역 안에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이 가용 토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의 또 물량 공급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었었죠. 태릉이라든가 서초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현재 국유지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그 녹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게 좀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발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현재 3기 신도시보다 조금 먼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에 현재 14군데 정도 현재 지금 진행을 해서 이제 이 지역에 택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8월 30일 날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이제 토대를 보게 되면 주거 기능과 교통망, 그다음에 주변의 일자리, 그다음에 그린 뉴딜, 문화 생활 서비스, 지역 인프라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결됐다. 어느 지역에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목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기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수요자의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겠다. 이 또한 이제 공공택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민간 참여보다는 공공주도로 현재 진행되는 임대라든가 자가라든가 분양 이런 물량들로 현재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교통망이죠. 교통망이 이제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또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먼저 마련을 하겠다. 이게 GTX 노선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든가 기존에 있는 철도 노선을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노선을 다시 그 지역까지 도달하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교통망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택지 개발 사업보다도 먼저 진행돼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실제적으로 진척도가 낮기 때문에 택지 공급되는 시점에 실제적으로 교통망이 개선이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는 거는 벌써 뭐 수차례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이 주변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베드타운으로 전략을 안 하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업무지구 활성화돼서 지역적인 전략산업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도시 지원 시설 용지, 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용지라든가 실제로 여기에 기업체를 들어설 수 있는 업무 시설들, 상업 시설들이 같이 배분이 돼줘야 그래야지만 당연히 주변에 이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단순하게 잠만 자고 나오는 베드타운이 되게 되면 그 지역 활성화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린 뉴딜이라는 건 뭐 사실상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공원 녹지라든가 뭐 제로 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 같이 진행시키겠다는 얘기고요. 문화라든가 생활 서비스 이제 교육까지 같이 또 연결돼야겠죠. 교육 시설까지 연결돼서 보육이라든가 육아 서비스, 문화 복지, 그다음에 생활 SOC 사업을 먼저 확충을 해서 이 지역의 거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지자체 참여도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어느 정도 선을 어떤 문을 열어줘서 지자체라든가 지방공사도 사업 시행자로 적극 사업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현재 3차 현재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발표하기 전에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아웃라인입니다. 이 형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보게 되면 어디에다 하느냐. 신도시 중규모 또는 소규모까지 면적으로 기준 잡았을 때 100만 평 미만, 100만 평 미만이냐 이상이냐 그걸 따집니다. 330만 평방미터면 100만 평 정도 되겠죠. 100만 평이면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신도시 규모가 되는 거고요. 의왕, 군포, 안산 지역에 4만 1천 가구 정도 들어갑니다. 일기 신도시에 있는 평천이라든가 아니면 분당 이런 정도 사이즈 되는 거고요. 화성, 진안 2만 9천 가구, 그다음에 중규모 택지 같은 경우는 100만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30만 평 이상이면서 100만 평이 안 되는 면적이겠죠. 그래서 인천 9월 지구에 18,000가구, 화성 봉담에 17,000가구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신도시 규모 또 중규모, 중간 사이즈 규모까지 이제 포함된 내용이고요. 소규모는 이제 100만 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30만 평 미만이고요. 남양주의 진건이 7,000. 양주 장흥지구가 6,000가구, 그다음에 구리의 교문지구가 2,000가구 해서 수도권 지역에만 12곳 지정을 한다. 지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지방권도 있습니다. 지방 같은 대전의 죽동지구 7,000가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치원과 영기 지역에 각각 7,000가구와 6,000가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2만 가구 정도를 예상한다. 그래서 14만 가구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수도권 지역의 택지 공급이 3기 신도시가 한 30만 가구. 기존에 현재 택지 공급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했던 물량들 뭐 몇십만 가구 따질 때는 거의 100만 가구 이상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붉은색 라인이 현재 이번에 발표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지금 현재 요 라인이 이제 서울시의 경계 라인인데요. 요 라인이죠. 서울시 경계 라인보다 조금 더 멀게 2기 신도시보다 더 멀게 현재 형성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실효성이 있냐 없냐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무 먼 지역에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실패했다라는 건 이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민들만 흡수할 뿐이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교통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이탈하는 인구들이 워낙 많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30만, 현재 14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영향력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도 되도록이면 서울 근접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 경기권에서도 서울과 근접한 지역의 그 주변으로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 사전 청약이라든가 물량 공급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요. 좀 멀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실효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영향력,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집값을 내리는 수도권 지역의 전체적인 가격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의왕, 군포, 안산 같은 경우가 이제 4만 1천 가구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도시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이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이 지역이 이제 의왕역, 이제 1호선 전철 의왕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GTX C 노선을 이제 어느 정도 환승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가 거의 확정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왕에 실제로 의왕 지역에 들어가는 현재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현재 GTX 노선과 거리가 꽤 멉니다. 걸어서 갈 정도는 아니고요. 한번 이제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것 때문에 이 지역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성 진안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이 지역도 화성 지역을 지나고 있는 현재 바란이라든가 봉담 이쪽 지역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과천권 바로 미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전철 노선이 연장된다거나 신설 노선 특히 이제 GTX 노선 같은 경우도 연결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성 진안이 2만 9천 가구, 의왕, 군포, 안산이 4만 1천 가구, 화성 현재 동탄 1기, 2기 신도시가 거의 한 4,500만 평이 개발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됐죠.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거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평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적인 여건이 그만큼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어야지만 택지 개발 효과가 그만큼 현재 뛰어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천의 이제 9월 2지구 같은 경우가 18,000가구, 이게 중규모죠. 18,000가구의 GTX B 노선과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간선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 인터체인지들을 가깝게 연결을 시켜줘서 실제적으로 인천의 1호선 전철이라든가 인천 터미널 대중교통까지 같이 연결한다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량을 그만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다 얘기하는 거고요. 화성의 봉담, 제가 말씀드렸던 봉담지구, 이제 바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역사를 현재 새롭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현재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전철 노선들, 2000년까지 지난 경전철이라든가 현재 기본적인 1호선 철도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결시키고 상업지역 용지를 그만큼 많이 배분을 해서 실제적으로 자급자족이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점은 인천 9월 지구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거 지역이고요. 상업 지역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만큼입니다. 상업 지역이 요만큼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지역은 자급자족과 상업시설 확충 또 업무지구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에는 조금 더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 같은 경우도 현재 배분이 요만큼만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분되는 용지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양주 진건지구가 이제 실제적으로 면적이 얼마 안 돼요. 7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양주의 장흥지구, 양주는 덕정, 덕계, 옥정지구 뭐 이런 신도시가 있죠. 2기 신도시가 있죠. 남양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왕숙지구가 1, 2지구가 현재 3기 신도시가 이미 지정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남양주 진건지구가 그만큼 또 진건과 진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양주에서 초입인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그만큼 뭐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만큼 용지의 배분도에 따라서 붉은색 용지가 없습니다. 붉은색 용지가 없다는 얘기, 상업시설이 없다는 얘기고요. 또 여기 지금 현재 구리 교문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현재 붉은색 용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교문리 주변으로 해서 이 주변에 또 문화재 보호 지역들 능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용지 배분이라든가 용지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발표된 내용에 그동안 LH 사태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굉장히 그 배신감을 느끼거나 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규 택지 투기 의혹을 조사를 미리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직자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4,500명, LH에 9,800명, 경기도시공사다 인천도시공사에 약 한 13,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투기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근데 실거래 조사를 하면서 32,000건의 실거래 조사 중에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 달까지 거래된 내역을 보게 되면 위법 의심이 229건 정도가 확인이 됐고 신규 택지 1만 1,000건 중에 필지 대상 의심 사례가 66건. 그래서 17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그러면 공직자들은 아예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그만큼 이 지역에 토지를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또 어느 누가 과연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 이용 불법 행위 가중 처벌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익은 다 몰수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주자 택지라든가 협의자 택지 같은 경우도 대상 요건 강화해서 관련법을 개정을 하겠다. 뭐 개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 공람 공고 즉시 개발 행위 제한, 토지 거래 허가구를 묻겠다는 얘기겠죠. 또 투파라치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실제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을 보게 되면 2024년도 지구계획을 거쳐서 2026년도부터 입주자 모집이 개시가 됩니다. 입주는 그럼 2028년도나 29년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GTX 노선 같은 경우가 보통 2028년도, 2027년도에 잡혀 있는 계획들이 이제 빠른 것들 A 노선 같은 경우 그렇게 잡혀 있는데 GTX C 노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그때쯤 GTX나 교통망 확충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입주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벌써 한 7년에서 8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집값의 안정화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표는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계속 확보가 되면서 집값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아니라 이거는 개발 계획일 뿐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에서도 어렵고요. 그 다음 정부나 돼야 실제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다음 정부가 또 실현이 되는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을 또 기반으로 해서 투자처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